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016 V레이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V레이에 사용되는 툴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V레이 for SketchUp이라는 툴바에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어셋 에디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다뤄봤는데 이 어셋 에디터는 재질, 조명, 지오메트리, 렌더링의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얘는 렌더 아이콘이라고 해서 자, 재질의 반사나 조명, 빛의 확산 등을 계산해 실제 사실과 같은 이미지를 제작을 해주는 아이콘이 됩니다. 자, 이 렌더 명령어를 실행하시게 되면 내가 만들었던 3D가 2D 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져서 나는 걔를 내가 원하는 확장자, 뭐 JPG나 PNG, 보통 호환이 잘 되는 그런 JPG나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가벼운 무게로 용량을 최소화하고 다른 프로그램, 뭐 PPT나 또는 PDF 등에서 내가 첨부를 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전자 모양의 손가락 모양의 표시가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얘는 렌더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제 화면의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시켜주는 아이콘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3개의 아이콘이 더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 V레이 for SketchUp에 보면 오른쪽에 3개의 아이콘이 더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아이콘은 배치 렌더라고 해서요. 자, 여러 개의 씬을 차례로 렌더링을 해서 한꺼번에 렌더링을 걸어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스케치업에서는 이제 카메라 대신 씬을 추가해서 이제 씬의 형식으로 내가 각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내가 여러 개 원하는 각을 각각의 씬으로 저장을 해서 걔네들을 한꺼번에 렌더링을 해줄 때 이 배치 렌더라는 아이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쇼 프레임 버퍼라고 해서요. 자, 렌더링을 할 때 나타나는 Vray 프레임 버퍼라는 대화 상자를 다시 나타나게 해줘요. 그래서 바로 전 단계에 내가 렌더링을 걸었던 그 화면을 다시 보고자 할 때 Vray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를 다시 열고자 할 때 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마지막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는 락 카메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요. 자, 앞에서 배운 렌더 인터랙티브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면 화면도 그에 따라 갱신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막아서 화면의 움직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모델이나 조명의 수정만 적용을 하게끔 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렌더 인터랙티브를 사용해서 실시간 렌더를 하게 되면 이제 버벅대는 경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V레이에서 가장 이제 먼저 재질을 우리가 알아둬야지 재질을 배우고 이제 조명 등을 배워서 사실과 가까운 이미지를 얻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 재질, V레이 전용 재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V레이 매터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케치업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어셋 에디터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 Vray 전용 재질, Vray 조명, Vray 지오메트리 등등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셋 에디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Vray 매터리얼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모든 화면을 캡처한 건 아니고요. 왼쪽 부분에 에디터 창이 있고 프리뷰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에디터 창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상세한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보시면 여기 디퓨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디퓨즈라는 거는 내가 현재 만들고자 하는 재질의 기본 색 또는 기본 맵이 돼요. 자, 내가 재질에다가 만약에 레드 계열의 컬러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디퓨즈의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컬러, 레드 계열의 컬러를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맵, 이미지 파일을 이제 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미지 파일, 그 맵을 지정하겠다 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격자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격자 모양의 아이콘 맵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맵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퓨즈는 기본적으로 재질이 가지고 있는 색상 또는 맵,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V-Ray 매터리얼이라는 V-Ray 전용 재질의 가장 큰 장점은 반사와 굴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반사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반사가 디퓨즈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리플렉션 부분이 돼요. 자, 리플렉션 반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에 반사를 적용하고자 할 때 이 리플렉션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리플렉션에서 첫 번째 옵션을 보시게 되면 리플렉트라고 해서요. 이 리플렉트 부분은 반사의 정도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반사 값을 줄 것이냐 해서 여기 슬라이더 보시면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고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반사의 정도, 반사량을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컬러 버튼을 눌러 주셔도 돼요. 자, 컬러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컬러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무채색만 인식이 돼요. 명도값만 인식이 돼서 자, 블랙 또는 아니면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 블랙, 검정색은 반사 0%라고 해서요. 자, 반사값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자, 주변에 있는 어떤 컬러 또는 뭐 맵,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색 디퓨즈의 컬러만 보이게 되겠죠. 자, 화이트, 흰색을 주시게 되면 반사 100%예요. 얘는 쉽게 말하면 거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자기 자신의 색이나 또는 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반사 100%예요. 자, 주변에서 빛이나 뭐 다른 사물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걔를 모두 다 반사를 시켜서 자기 자신의 색이나 자기 자신의 맵은 보여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자, 한 50% 정도 줬다고 하게 되면 자,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그 중간된 게인 그레이, 회색을 줬다.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중간쯤에 놨다라고 하게 되면 반사가 한 50%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디퓨즈에다가 이렇게 레드 계열 붉은색을 주고선 자, 리플렉트 반사량을 50% 줬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자, 가지고 있는 디퓨즈의 색이 한 50% 정도 보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물이 한 50%, 반 정도 반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트에서는 무채색을 사용해서 반사량을 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고 해서요. 자, 반사되는 광택의 거친 정도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반사되는 부분에 이 재질을 주는 그 표면의 거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사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는 표면이 매끈하다는 것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 리플렉션 클로즈니스 값은 최대값이 1이에요. 현재 이 대화상자를 보시게 되면 자, 리플렉트 클로즈니스 수치는 1로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더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 최대로 올라가 있죠. 최대값이 1. 그러면 표면이 아주 매끈한 거예요. 뭐 거울이나 유리 아주 매끈한 고강택의 그런 매끈함을 가지고 있고 수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1보다 작은 수는 이제 소수점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수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표면은 점점 거칠어져서 자, 내가 반사값을 주더라도 표면이 약간 거칠어지기 때문에 반사를 내가 100% 화이트 100% 주고 나서 리플렉트 글로시니스 값을 뭐 0.7이나 0.6, 0.5로 다운을 시켜주시게 되면 아주 매끈한 느낌보다는 좀 탁한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론 설명만으로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스케치업에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플렉션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유즈 프레넬 부분이에요. 자, 일단 기본값이요. 유즈 프레넬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요. 체크가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프레넬 효과라는 것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유즈 프레넬이라는 효과를 사용하겠다의 기본값이 체크가 돼 있는데 이 프레넬 효과라는 것은 물체의 각도에 따라서 반사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가 있어요. 구. 자, 공처럼 동그란 구가 있는데 걔가 만약에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이제 반사 100%의 구라고 치게 되면 내가 걔를 정면에서 볼 때랑 그 다음에 측면에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랑 보이는 게 틀려지게 돼요. 자, 그리고 유리창에 이제 길을 가다가 쇼윈도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내가 쇼윈도에서 그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똑바로 보려면 정면에 다가가야지 좀 더 잘 보이고 약간 옆쪽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것처럼 반사가 되는 면에서 내가 어떤 각도에 서 있냐에 따라서 반사값이 내가 100%는 줬어도 어떤 각도에 따르냐에 따라서 100%로 반사값이 돼서 보여질 수도 있고 자, 반사가 잘 안 되는 각도, 잘 안 보이는 각도 측면에서는 내가 리플렉트 값을 100%를 줬어도 측면에서는 사실적으로는 뭐 한 10%, 20% 이렇게만 나타날 수 있다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프레넬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Vlay라는 거를 다룰 때 프레넬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좀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이제 쇼윈도나 또는 어떤 반사가 되는 물체를 두고 본인이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각을 바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이해가 중요한데 일단 이 스케치업에 사용되는 V 3.4 부분을 보시게 되면 유즈 프레넬의 기본값이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사실과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유즈 프레넬 부분이 기본값이 체크가 돼 있는데 얘가 기본값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작업을 하는 이 3D라는 프로그램, 스케치업의 3D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니고 가상의 세계예요. 이제 가상에서 내가 최대한 사실과 가까운 이미지를 얻어내는데 자, 주변에 이제 변수도 사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사실에 있는 변수와 주변의 환경과 이 가상 프로그램에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프레넬을 사용하지만 꼭 사실과 가까운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값이 체크가 돼 있는데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내가 분명히 리플렉트 값을 100%를 줬는데 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유지프레넬이라는 부분은 꼭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사용했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 그러면 체크박스 체크 해제해서 사용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다,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3D의 스케치업으로 사용하는 이 3D의 결과물은 사실과 가깝다는 객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 나나 또는 뭐 건축주나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주관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사용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적합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스케치업 화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유지프레넬을 처음부터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리플렉트 반사가 어느 각도에 따라서는 잘 되고 어느 각도에 따라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때, 학습을 하실 때는 체크를 처음부터 하시게 되면 약간 이해가 좀 떨어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해주실 때는 체크박스에 체크 풀어주시고요. 풀고 하시다가 이제 최종 결과물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결과물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안 하고 결과물 확인해 보시면서 비교해 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Rock Fresnel IOR to Reflection IOR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프레넬 IOR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프레넬 인덱스 오브 리프락션이라는 이 긴 단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IOR이 인덱스 오브 리프락션의 줄임말인데요. 자, 리프락션은 굴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레넬 IOR은 굴절의 크기에 따라 반사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IOR, 리프락션 굴절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이 굴절 부분 리프락션은 리플렉션 반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반사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굴절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래에 이 리프렉션 굴절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IOR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락 프레넬 IOR 값도 기본값이 체크가 돼 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 락이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 보시면 이 프레넬 IOR 값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락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 IOR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프레넬 IOR 값은 락을 먼저 풀어줘야지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이 리플렉션 반사 부분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바닥이 있고요. 양변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V-Ray에서 사용하는 V-Ray 매터리얼의 리플렉션, 반사를 사용해서 만든 부분이에요. 자, 바닥 부분 보시게 되면 타일이 깔려 있고요. 자, 타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양변기,
탈 위에는 양변기의 모습이 아래에 비춰졌다라는 것은 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양변기 부분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약간의 음영이 생기고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바닥 부분이 이렇게 반사가 조금씩 됐다. 마찬가지로 얘도 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자,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는 그 재질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반사가 일어났는지, 굴절이 일어났는지, 또는 자기 발광, 자기 발광, 이미시브 등등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고 재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역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양변기 컷을 하나 할 거다. 이미 제작이 돼 있는 컷을 보고 얘랑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컷을 보시고 재질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 반사가 일어났는지 굴절이 일어났는지 반사는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그림자는 어떤 각도에서 들어왔는지 그림자가 오른쪽 하단에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하단에 생겼다는 얘기는 라이트 조명은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을 먼저 보시고 판단, 해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아래쪽에 반사, 얘도 반사, 그림자는 여기, 그러면 해는 당연히 광원은 반대쪽에 있다라는 거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의 V-Ray를 열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V-Ray for 스케치업 툴바, V-Ray 라이트, V-Ray 오브젝트에서 V-Ray 사용되는 툴바 3개를 다 꺼놔놨어요. 자, 기본 모델이 있죠? 자, 모델은 지금 우리가 테스트 할 거니까 일단 클릭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육각기둥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폴리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푸시풀 사용해서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됐나요? 자, 여기에다가 나는 이제 V-Ray 매터리얼, V-Ray 재질을 적용할 건데 V-Ray 재질 적용하실 때는 자, V-Ray for SketchUp 툴바에서 첫 번째 어셋 에디터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V-Ray 어셋 에디터 대화 상자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매터리얼, 자, 매터리얼이었죠? 자, 첫 번째 매터리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매터리얼 리스트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인모델에 있는 재질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어셋 에디터에서 오른쪽 자, 확장 버튼, 오른쪽 화살표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에디터 창이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V-Ray 매터리얼의 특성들이 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지금 인모델에 있는 기본적인 재질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자 좌측 하단에서 Add Material 자 Add Material 클릭해 주시고요. 나는 일단 기본값으로 기본적인 특성 제너렉이라는 거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V-Ray 매터리얼에서 기본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기본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너렉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제너렉이라는 재질이 자 하나 추가가 되고 걔에 대한 요 에디터 창으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일단 이렇게 재질을 제너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 이름이 제너릭으로 돼 있고, 내가 또 만들면 뭐 제너릭 1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내가 알기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 자, 여기, 자, 원하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리네임. 자, 메뉴에서 리네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이름, 뭐, 연습일, 한글로 해주셔도 돼요. 자, 연습 1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자, 일단 알파벳 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움직여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연습 1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항상 재질은 내가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을 하시게 되면 재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항상 지정해 주시면 돼요. 뭐 욕실 타일이면 욕실 타일, 베란다 타일이면 뭐 베란다 타일.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 이제 상세하게 조절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스케치업 2016 VLA 제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